17번째 개념, 부등식입니다. 자, 우리 중1 수학에서 등호와 등식에 대해서 써봤어요. 등호는 이렇게 똑같다는 요 기호를 얘기하고 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등호에 대해서도 써보았는데요. 부등호는 이제 등호가 아닌 이제 같다는 거 말고 크다 또는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런 기호들을 부등호라고 해요. 그래서 부등호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부등호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 크다 작다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부등식에서 등식처럼 부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 하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부등식이 있죠. 2x-1이 3보다 작다. 자, 여기 있는 2x-1, 이 부분을 좌변이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변이라고 하고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등식 예시 볼게요. 첫 번째, x는 3보다 크다를 나타낼 때 x 입장에서 이제 3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이쪽으로 벌어지도록 써주면 됩니다. x는 5보다 작다. 그럼 이번에는 x가 5보다 작은 거니까 5 쪽으로 벌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크거나 같다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 쪽으로 벌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에는 반대로 0 쪽으로 벌려주시면 되겠죠. 18번째 개념, 부등식의 해입니다.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방정식에서도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해라고 하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부등식의 해를 모두 다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x가 1, 2, 3, 4일 때,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 중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부등식 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자, 1부터 대입을 해봤을 때 x 1일 때 이제 1 플러스 3 해도 5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요게 만족하지 않죠. 반대로 되어서 이때는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 2를 대입했을 때 2 플러스 3 하면 이번에는 5랑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짓이 됩니다. x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3 하면서 이때 이제 5보다 크다를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참이 되고 x가 4일 때도 4 플러스 3 하면은 5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이렇게 x값 중에서 주어진 x값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값들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에서 x3이랑 4일 때 부등식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3과 4입니다. 19번째 개념,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써봤어요. 등식의 성질에 4가지가 있었어요. 등식이 있을 때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등식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성질이었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똑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등식처럼 그대로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A랑 B랑 B가 큰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숫자 C를 가져와서 양변에 똑같이 덧셈을 해주면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B가 원래 컸기 때문에 B 플러스 C가 그대로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빼기를 해서 마이너스 C를 한다고 해도 A 마이너스랑 B 마이너스 C는 B가 원래 A보다 컸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을 볼게요.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양수, 자, 양수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값. 똑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또는 양변을 똑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똑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랑 3을 관찰을 해볼게요. 자, 2랑 3은 3이 더 크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하죠. 여기서 첫 번째는 곱하기 2를 한번 해보고 양변에, 두 번째는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자, 곱하기 2를 할 때는 4와 6을 비교하는 거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6 쪽으로 벌어져서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대소관계를 보면은 마이너스 4가 더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수직선에서 2랑 3이 이렇게 있을 때
곱하기 2는 이제 말 그대로 얘네를 2배 하는 거니까 2의 2배, 그 다음에 3의 2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큰 애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곱할 때는 얘네가 이제 이 마이너스를 곱할 때 절대값은 각각 4랑 6인데 부호가 반대로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4가 여기에 찍히고 여기 있는 6이 더 멀리 찍히게 되죠. 그런데 음수는 이제 더 멀어질수록 숫자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6쪽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옆에 정리된 식을 볼게요. A랑 B랑 이제 B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양수일 때 AC, BC 그러면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C분의 A, C분의 B도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B가 A보다 크고 이제 C가 음수일 때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AC, BC 이렇게 C를 곱한 식이 대소관계가 반대로 바뀌고 C분의 A, C분의 B도 대소관계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20번째 개념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붙이는 거 우리 이제 알고 있죠.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이제 1차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다 왼쪽으로 옮겨서 정리한 식이 1차식이 0보다 작다. 이제 이쪽은 0이 됐을 테니까 다 정리했을 때 왼쪽은 1차식 그리고 오른쪽은 0이 돼가지고 1차식이 0보다 작다 또는 크다 또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이쪽을 옮기면 x 플러스 4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차식 꼴로 고쳐지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고 4x 플러스 5가 4x보다 크다는 얘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1차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넘겨서 전부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1차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21번째 개념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1차 부등식을 이번에는 직접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왼쪽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변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이항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정리해서 A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X를 포함한 식, 그리고 숫자만 있는 식, 이렇게 나눠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사이에 두고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1차 부등식이니까 X의 개수인 A는 0이 아니겠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눠서 X만 남겨야 해가 되기 때문에 A로 나눠서 X가 어떤 수보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꼴로 나타내서 해를 구합니다. 이때 양변 A로 나눌 때 A가 음수이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것에 주의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2x-1이 9 플러스 7x보다 작다라는 식이 있어요. x를 포함하면 왼쪽으로, 숫자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각각 나누어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변에서 마이너스 1은 숫자만 있으니까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고 우변에서 7x는 x를 포함한 항이니까 좌변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각각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7x랑 9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합니다. 자, 2x 마이너스 7x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그리고 9 플러스 1 계산하면 10이 됩니다. 이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x 앞에 있는 요 개수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데 이때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나누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따라서 x랑 마이너스 2가 된 다음에 부등호가 바뀌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게 해가 됩니다. 22번째 개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앞에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구한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보면은 어떤 그림은 동그라미가 색칠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색칠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색칠된 동그라미에 대응하는 수가 부등식의 해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는 여기에 대응하는 수가 부등식의 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은 이제 x가 a보다 작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x는 a보다 말 그대로 작은 애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a도 제외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쓴 다음에 여기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 a보다 작다는 건 왼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다가 선 그어서 영역을 표시하고 색칠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x가 a보다 크다는 자, A 포함 안 되는 거 똑같으니까 A 쓰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번에는 크다니까 오른쪽 부분이죠. 오른쪽으로 그림 그리고 색칠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이번에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포함된 경우예요. 등호가 포함이 되면은 A가 이 해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라서 A를 포함해서 그보다 작은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색칠을 해서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그보다 작은 부분 나타내고 색칠하면 됩니다. 반대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A가 포함시켜주고 큰 부분 나타내서 색칠해주면 됩니다.